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2주차 3강, 유체역학 2주차 3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본 성질 2장 유체의 기본 성질에서 무엇을 다루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2.1절 부분 설명해 보겠는데 2.1절에서는 유체의 정의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체의 정의 부분에서는 고체와 유체를 비교해서 고체와 유체를 비교해서 정의해 보는데, 고체는 solid라고 하죠. solid. 유체는 fluid. 고체역학 solid mechanics, 유체역학 fluid dynamics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고체와 유체의 차이가 뭘까요? 고체와 유체의 차이. 돌덩어리와 물덩어리의 차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기계공학 이 학문적으로 분류를 하는 방식은 뭐냐면 전단 응력에 어떻게 반응하나, 전단 응력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로 구별을 해요. 그럼 전단 응력이 무엇인지 좀 설명하겠지만, 전단 응력에 저항을 한다, 버틴다, 저항한다 하면 고체. 전단 응력에 저항을 못한다, 저항하지 못한다. 저항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힘을 가하면 전단 응력이라는 일종의 면적당 힘인데, 힘 중에서도 이렇게 어느 면에 나란한 힘, 평행한 힘을 전단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면적으로 나누면 전단 응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밀었을 때 예를 들어 이 분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전단력을 가했을 때, 또는 전단 응력을 가했을 때 얘는 저항을 해요. 그 형태를 유지하죠. 근데 물을 여기 손바닥에다 올려놓고 똑같이 전단 응력을 가하면 물은 그냥 쭉 따라서 움직이죠. 변형을 하죠. 그래서 저항하지 못하고 변형한다 하는 차이가 있어요. 전단 응력에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그러면 전단 응력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면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 면, 요 상면에 힘을 가한다. 임의의 각도로 힘 벡터를 가한다. 그러면 이 힘을 우리가 편의상 두 가지 요소로 쪼개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누르는 힘과 이렇게 이 평행한 힘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평행한 힘을 FS, shear force라고 부릅시다. shear force, 평행한 힘, shear force. 그 면의 평행한 방향으로 미는 힘, shear force. 전단력, 이 면에 이렇게 미는 힘이죠. 이렇게 미는 힘. 그 다음에 누르는 힘 또는 당기는 힘도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접착을 해가지고 당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의 수직 방향. 그래서 이건 FN, 수직 힘, FN. FN은 normal force. normal이라는 건 수직이라는 뜻도 있어요. 어느 면에 수직하다. normal force. 수직력, 수직힘 또는 수직력. 그리고 이제 단위 면적으로 나누면, 힘을 단위 면적으로 나누면 그게 스트레스라고 하죠. 스트레스는 이 노멀 스트레스는 이 FN을, 노멀 힘을 이 FN을, 노멀 포스를 그 면적으로 나누는 것을 정의하기를 노멀 스트레스라고 해요. 이렇게 스트레스. 그 다음에 shear force를
그 면적으로 나눈 것을 정의하기를 시어 스트레스라고 해요. 시어 스트레스. 전단 응력. 전단 응력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수직 응력. 노멀 스트레스. 시어 스트레스. 시어 스트레스, 노멀 스트레스. 그래서 이 시어 스트레스 또는 시어 포스를 가했을 때 저항하고 버티면 고체, 못 버티고 쭉 변형이 일어나면 유체라고 정의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유체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체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쪽에다 써보면 유체 액체와 기체가 있죠. 액체와 기체. 액체는 리퀴드라고 합니다. 리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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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체는 가스. 그러면 액체와 기체를 합해서 유체라고 하는데 구별해 보세요. 어떻게 구별하지? 어떻게? 액체와 기체의 구별법. 어느 그릇에 담았을 때, 용기에 담았을 때 액체를 넣었다고, 물을 넣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물이 이만큼 넣었다고 하면은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투명한 용기에 물을 절반 부었어. 그럼 뭐가 보여? 물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죠? 알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요 선 때문에. 요 면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표면이라고 해요. 자유표면. free surface. 표면이 있어. 자유표면. 인터페이스라고도 하고 free surface라고도 하고 free surface. 프리한 서피스. 그런데 기체는 어느 용기 안에 기체를 넣으면 이 인터페이스가 또는 프리 서피스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엄밀한 구분은 아니지만 그냥 시각적으로 구분한다면 어느 용기에 유체를 넣었는데 프리 서피스가 나타나면 액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약간 부드러운 정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유체의 성질 두 가지를 가지고 그 유체를 분류하는 법은 했었으니까 넘어가고, 즉 압축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압축성 유체, 비압축성 유체, 또 점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점성 유체, 비점성 유체 얘기를 했고, 특별히 가장 쉬운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루기 쉬운 문제가 비압축성의 비점성 유체인데 이것을 아이디얼 플루이드, 즉 이상 유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2절에서 밀도와 압력을 정의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밀도는 다 아시다시피 밀도의 정의는 뭡니까? 밀도는 로라고 쓰고요. 밀도의 정의, 보통 정의를 어떻게 하죠? 부피분의 질량. 맞죠?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정의하죠?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정의하죠? 압력은 프레셔. 압력 P는 정의를 어떻게 해요? 압력은 아까 스트레스하고 단위가 같은 거예요. 힘 나누기 면적. 정확하게 하면 노멀 포스 나누기 면적이지. 수직힘 나누기 면적. 수직힘 중에서도 눌러주는 수직힘을 압력이라고 불러요. 면적당. 이게 정의인데 우리 책에 보면 이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냥 이렇게 평균적인 값이 아니고 이건 이제 이렇게 큰 컨트롤 볼륨 안에 요 최적이고 질량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이제 줄여 나가 보는 거야. 이게 기체, 이 방 안에 있는 공기의 질량과 이 방 안에 있는 볼륨을 알면, 최적을 알면 평균 밀도가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 방 안에 있는 전체가 아니고 아주 작은 볼륨, 스몰 볼륨,
스몰 볼륨을 가지고 생각해 봐요. 스몰 볼륨. 예, 그래서 스몰이니까 아예 델타를 씁시다. 델타 V 다시 미소 볼륨만 생각을 해봐. 그러면 미소 볼륨에 여기도 볼륨을 이렇게 쓸게요. 미소 볼륨에 들어있는 미소 질량이 있겠네요. 미소 질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크게 잡았을 때보다 이렇게 작게 잡았을 때 밀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이유가 없지. 거의 같을 건데 이걸 점점 줄여서 너무 작은 미소 볼륨을 잡았어. 너무 작은 어떤 특정한 너무너무 작은 특정한 미소 볼륨을 잡았어요. 그리고 다시를 붙여봅시다. 특정한 미소 볼륨, 너무너무 작은 어떤 미소 볼륨을 잡아보니까 밀도를 측정하기가 어려워. 왜? 왜요? 왜 그럴까? 너무 작게 잡으면 너무 작게 가스라고 하면 가스 분자들이 여기 있을 텐데 너무 작으면 가스 분자가 몇 개 없는 거야. 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시각각 측정할 때마다 밀도가 시간에 따라서 만약에 밀도를 측정하는데 볼륨이 클 때는 요 델타 볼륨이 클 때는 물이라고 하면 물의 밀도가 공기라고 하면 공기 밀도가 1.2쯤 됩니다. 공기라고 하면 1.2. 그러면 볼륨을 크게 잡았어. 이 방 안 전체로 잡으면 1.2예요. 근데 이제 미소 최적을 점점 작게 잡았어. 그래서 굉장히 작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측정할 때마다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요 미소 볼륨 내에 분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할 텐데 이것이 그 안에 충분히 있으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어느 정도 나가더라도 전체 밀도가 큰 차이가 안 보이겠지만 이게 몇 개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비어 있을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정의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최적 델타 V가 최소한도의 최적 갈 때까지만 여기까지만 정의하자라는 의미로 이걸 붙인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 뭐 심오한 뜻이 있는 건 아니고 즉 연속체로 볼 수 있으려면 미소 볼륨이 적어도 어느 크리티컬한 볼륨보다는 큰 범위 내에서 하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이제 교과서에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대략 뭐 크기가 1 마이크로미터의 3승 정도보다는 커야 되겠다. 그래야 한 10의 9승계의 분자가 존재할 수 있어서 평균 밀도를 정의가 가능한데 1 마이크로미터 3승보다 훨씬 작으면 이제 분자 수가 많이 적으니까 이렇게 플럭추에이션 측정할 때마다 밀도가 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은 이제 연속체로 볼 수 없고 비연속체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럴 경우 보통 분자 하나하나를 다 추적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훨씬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이제 유체가 연속체라고 가정하고 이 전체적으로 평균 밀도가 그냥 이런 수준으로 정의할 수 있게 엄밀하게 보면 요 크리티컬한 것보다는 더 작아지는 안 되는 수준으로 정의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압력도 마찬가지예요. 이 압력도 정의가 저런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겠죠? 우리 교과서에 몇 페이지입니까? 19페이지에 나와 있죠? 19페이지에 이제 압력은 면적이니까 미소 면적 대비 그 미소 면적에 가하는 수직 힘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소 면적이 어느 특정한 값까지만 인정한다. 델타 A 여기까지만 인정한다. 같은 개념이에요. 연속체가 만족하는 수준에서 밀도와 압력을 정의해서 쓰기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밀도 압력 했고 밀도 압력 설명드렸고 밀도와 관련된 또 다른 정의가 있는데 비중이라는 게 있죠. 비중 1번 밀도 density 로라고 쓰고 아까 정의는 부피분의 질량
또는 엄밀하게는 델타 M, 델타 V, 리미트 델타 V가 델타 V 다시로 갈 때. 이거면 충분해요. 이제 연속체 가정을 했으니까. 두 번째 비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중. 물의 비중을 1이라고 물의 비중을 1이라고 보는 거고, 물에 비해서 비중이 1.2다 그러면 물보다 20% 더 무거운 거. 그 비중인데 영어로는 specific weight입니다. specific weight. weight는 무게죠. 무게 또는 중량. 이게 중량인데 중량을 specific 뭘로 나눴어요. 비중. 그래서 비중은 우리가 S라고 쓰고 specific이니까 S라고 쓰고, S의 정의는 임의의 물질의 밀도를 기준으로 나눠요. 어떤 값으로 나눈다, 비교한다. 그래서 워터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물의 밀도는 얼마죠? 물의 밀도 온도에 따라 좀 다르지만 대개 상온 상압에서는 1000 정도 됩니다. 1000 kg per 미터 3승. 이걸 암기하세요. 물의 밀도는 1000. 공기의 밀도는 한 1.2 정도 돼요. 1.2. 이게 1000분의 1까지는 아니어도 한 800분의 1 수준 되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물의 밀도가 1000이라는 것은 미터 3승, 1미터, 1미터, 1미터. 이 정도 사이즈의 1바이 1바이 1미터의 물이 1000kg이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1리터 병, 1리터는 1000분의 1 미터 3승이에요. 우리가 1리터 물 하면 이게 1000분의 1 미터 3승이죠. 물은 밀도가 1000이니까 1리터는 1kg입니다. 1kg. 보통 물 1리터 한 병 1kg. 그러니까 1미터 3승에는 그 1리터짜리 물이 1000개 들어가는 거죠. 1000개. 이 정도 되는 볼륨에. 그래서 비중은 물의 밀도와 비교한 밀도다. 그래서 비중이 가장 높은 물질이 수은인데요. 수은의 S는 얼마? 13.6. 물에 비해서 13.6배. 그 다음에 공기는 이것도 온도에 따라 다르니까 한 800분의 1쯤 되는데 대략 하여튼 1000분의 1 수준이다. 1000분의 1. 8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수준이다. 그 다음에 기름은 물보다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가볍죠. 1보다 작아야 되겠죠? 기름은 1보다 작아요. 대략 한 0.7에서부터 0.9 정도 됩니다. 바닷물은 어때요? 바닷물 S는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소금이 들어가서 더 크죠? 커요. 그래서 1.03. 바닷물의 농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바다가 있어요.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사해 바다가 있는데, 사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죠. 너무 농도가 높아가지고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어요. 사해 바다의 S는 1.1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거 누우면 그냥 둥둥 떠다닌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요약하면 비중은 물의 밀도를 1로 본다. 그래서 비중은 물의 밀도와 비교해서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설명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중 설명드렸고, 아까 압력 설명드렸죠? 압력의 정의 설명했고, 압력은 힘 나누기 면적이다. 수직 힘 나누기 단면적이다. 그 면적이다 라고 했고요. 이제 압력도 프레셔, P는 힘 나누기 면적인데 개념적으로 썼어요. 절대 압력이 있고 또 게이지 압력이 있어요. 게이지 압력.
게이지 압력. 절대 압력은 압력이 여기 절대 압력 P absolute 해서 PA라고 씁시다. absolute pressure. 게이지 압력은 P 게이지 GAUG. 절대 압력은 절대 압력이 제로인 상태. 절대 압력이 제로라고 하는 것은 압력이 제로가 되려면 진공 상태죠. 완전한 진공. 완전 진공. 그걸 우리가 진공도 100%라고 하는데 진공도 100%. 완전 진공. 완전한 진공. 완전 진공 상태를 절대 압력 0 기압이라고 0이라고 보면 보통에 우리가 사용하는 게이지 압력계는 다 대기압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일단 대기압에서 0으로 맞춰져 있는 압력이 있어요. 그걸 게이지압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가 대기압이야. PATM. 이게 대기압. 우리가 여기 수소가스가 있는데 질소가스가 있는데 질소가스의 압력을 측정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압력계를 이렇게 달아서 눈금이 있어서 여기가 5기압이다 또는 뭐 오바다. 오바라고 해서 이 5라고 찍혀요. 그리고 게이지압으로 오바다. 그런 뜻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대기압보다 오바가 높다. 여기가 오바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게이지압으로는 오바지만 절대압력으로는 6바가 되겠죠. 요 1기압의 크기가 1바니까 1바쯤 되니까 계기압으로는 5바, 절대압으로는 6바. 즉 P 게이지는 5바라면 해당하는 P absolute 절대압은 5바 더하기 1바. 1기압을 1바라고 합시다. 1바. 이렇게 해서 6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지압은 대기압을 0으로 맞춘 그 압력, 절대압은 대기압까지 고려한 압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압력과 운동의 인과관계 부분, 우리 교과서에 이제 2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거기 이제 그림에 흥미로운 그림이 하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압력과 관련해서 이런 곡관이 있다고 쳐봐요. 곡관. 90도 꺾어지는 관에 유체가 흘러가고 있어요. 유체가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 그랬을 때 이 꺾어지는 부분에서 이 안쪽과 바깥쪽을 놓고 이 바깥쪽 포인트를 A라고 하고 안쪽 포인트를 B라고 하면 PA의 압력이 높을까? PB의 압력이 높을까? 어느 쪽이 높을까? 이쪽이 높을까? 이쪽이 높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느 쪽이 높을까요? 좀 헷갈릴 거예요,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잘못 생각하면 베르누이 같은 걸 생각하면 뒤에 아직 베르누이 방정식을 안 배웠으니까 좀 애매한데 어떻게 이게 생각의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가면 원심력이 작동해서 자꾸 바깥으로 쏠리니까 얘가 압력이 높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우리 더 정확한 것은 A가 더 큽니다. A가 커요. 이쪽 방향으로 눌러주는 힘이 작용해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이 선을 중심으로 이제 미소 볼륨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을 텐데 이쪽은 면적이 더 큰 거지. 면적이 작고 그 프레셔는 단위 면적당 힘이니까 이런 기하학적 형상에 의해서 이쪽이 더 좀 큰 값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힘을 받고 그 압력을 이쪽 방향으로 이쪽 압력이 이쪽 압력보다 더 크다라는 거가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문제 1번을 보면 문제 1번 보기 전에 우리 이제 그림 2와 그림 3을 보시면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그림 2와 3을 그냥 한 번에 설명해 보면, 정지하고 있는 유체가 있다고 해봐요. 이게 바닥이고 이게 호수. 그러면 호수에서 밑으로 갈수록 수압이 높아지죠. 그럼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게이지압으로 0기압이다 또는 대기압으로 1기압이다 라고 했을 때 밑으로 갈수록 압력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걸 압력을 크기로 그리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지금 1기압인데, 절대압으로 1기압인데 대략 1바라고 해봐요. 1바 절대압으로 10m 내려갔다. 여기가 10m다. 10m면 요 바닥에 있는 요 압력, 제일 바닥 쪽에 있는 이 물이 느끼는 압력은 얼마나 될까요? 1기압보다 10m만큼 더 깊이 있으니까 10m에 해당하는 그 압력은 1기압쯤 돼요. 그래서 여기는 10m마다 1기압씩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2기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2기압. 2바. 그래서 만약에 1km, 바다 1km 아래에 있는 그 압력 얼마일까요? 10m당 1바씩 올라가는 거니까 1km면은 100바네. 100바. 101바. 100바쯤 되죠. 100바. 100기압. 그래서 1km 밑에서 운전되는 잠수함을 만들 때는 100바의 수압을 견뎌야 되겠어요. 100바의 수압. 내부는 1기압으로 우리가 사람이 사니까 있어야 되니까 1기압이고, 바깥쪽은 뭐 101바쯤, 대략 100바쯤 되니까 그 잠수함의 그 구조물이 이쪽에서는 100바, 안에서는 1바니까 굉장히 튼튼하게 잘 지어야 되겠죠.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시면, 문제 1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 예제 문제 1을 보시면 이 컵에 이렇게 물이 담겨 있는데 막 돌리면 어떻게 되죠? 컵을 빙글빙글 돌린 다음에 딱 세워놓으면 수위가 어떻게 돼요? 수위가 경험해 보셨지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수위가 막 돌고 있는 그 계면은 이렇게 돼요.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고. 그러면 아래쪽,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다 대기압이고 여기 이 압력과 이 압력을 비교해 보세요. 어느 압력이 더 클까? 여기가 A, 여기가 B. PA와 PB. 물의 제일 바닥 쪽에 있는 물의 요 압력과 PA와 이쪽 가장자리에 있는 압력, 어느 쪽이 더 크겠어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압력이 커진다고 그랬지? 수압이? 여기가 크겠네? 여기가 더 크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미는 힘이 존재해. 그래서 만약에 바닥에 여기 돌기 전에 이렇게 여기 뭐 차 찌꺼기 같은 게 이렇게 있었다면, 돌려놓고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밀어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되겠죠. 이게 그 압력 분포 때문에, 압력 분포는 수직으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 2장 3절부터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 1장에 제가 숙제 문제 내줬죠. 연습 문제는 꼭 노트에다 잘 정리를 해 오시고, 그리고 2장을 한번 잘 숙독을 해서 금방 한 대까지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예습을 해서 다음 시간에 2장을 다음 주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1장과 2장을 통으로 한번 쭉 읽어 보셨으면 좋겠고, 1장의 연습 문제, 심화 문제 말고 그냥 연습 문제는 노트에다가 잘 정리해 두었다가 다음 기회에 우리가 만났을 때 서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2주차 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